자, 오늘은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을 잡아서 전략을 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추가 강세예요. 에코프로 대비해서 좀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의 기준은 이쪽에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를 좀 발송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써놓고 발송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실적은 에코프로 BM이다. 창출. 그죠? 실질적인 실적은 에코프로 BM에서 창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대비 제한적 성장, 에코프로 대비 제한적 변동, 제한적 상승. 지금 뭐 라이브 방송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 적어갖고 발송해야지 뭐 발송하고 또 적어서 내보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대비 제한적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강세 흐름 표출.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급이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지금 계속 뭐 큰 변동률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죠? 프로그램 지속적인 매수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14만 1,500원에 들어가기로 했던 부분이 벌써 14만 2,300원, 2,400원이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원? 800원이면 0.5% 이상이면은 그것도 큰 거죠. 다시금 다행스럽게도 뭐 한번 꿍 하고 프로그램이 나와서 미끄러져서 기회가 발생이 됐는데 문자 발송을 합니다. 문자 발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또 이 문자를 받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맥락에서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의 기준을 잡지 않고 에코프로보다 월등하게 거래가 더 터지고 에코프로까지 이끌어 잡아 끌어주고 있는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M의 경우도 뭐 더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10% 있고 에코프로 BM도 갖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땡큐고 SM도 땡큐인데 SM 같은 경우 변동률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변동률이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 들어와요. 변동률이 안 나와 있어. 근데 매수청권 가격은 12만 원이야. 어떤 새로운 이슈가 불거져야 되는데 아직은 제한적이고 일단 그래서 뭐 여차하면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앞전고점 넘겼어도 유지.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문자 발송을 했어요. 14만 1,800원 그리고 고점이 14만 2,500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14만 1,500원부터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에서 앞전 고점 또 넘기고 14만 2,500원 넘기고 대략적으로 14만 1,500원 대비 1,500원 기준 잡으면 14만 3,000원 14만 3,000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20만 주 이상을 넘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신규 편입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 비중을 갖고 있는 거고 비중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의 기준에 신규 편입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프로그램 수급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죠. 감안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지금 올려드렸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시초가 쭉 밀렸다가 시초가 돌리는 그 흐름이 기준 가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은 다시금 들어옵니다. 순간적으로 꿍 하고 밀려졌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그 시점에서부터 영상 다시 보시고 대처하려면은 조금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늘은 에코프로 쪽에 지금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이 1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에코프로 위주로 설정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기준점을 잡을 때 거래가 터져 있고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라도 들어오는 것이 이제 확인될 때 그럴 때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외도를 좀 해서 오늘 금양 쪽의 매수 강도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금양보다는 월등하게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이 잡히죠. 금양도 계속 들여다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LNF까지 또 밑에 나노 신소재까지 전체적으로 그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테슬라가 5%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잘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 뭐 무게감을 두고 그리고 프로램도 아마 순매수 1일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 쪽에 설정 범위를 좀 잡아갑니다. 23년 02월 13일 지금 10시 8분뿐이 안 됐어요. 거래대금 1위 그리고 프로램 순매수도 아마도 1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프로램 순매수가 18만 5천 주로 아까도 이제 잠시 프로램 순매수 기준이 좀 줄어드는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됐었는데 1위가 에코프로 BM이고 2위가 SM이에요. 그 SM의 경우 기준도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겠습니다. 지금 그 코스모 신소재까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쉬운 거는 이제 IT 쪽의 수급도 월등히 뛰어난데 오늘 기준에 IT의 수급이 좀 제한적이어서 거래대금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뭐 에코프로 BM의 거래대금 최상위 1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 수급 1위 그래서 이 부분 설정을 놓고 보고 그리고 뭐 미국 쪽의 흐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금요일 날 나스닥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강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2차 에코프로 BM 매수인 발송이 되고 18만 8천 주 19만 8천 주였나요?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그 흐름 대비해서 19만 8천 주 대비해서 만 주 정도 나오면서 이제 눌림 폭이 14만 원 초반까지 눌려져 있는데 비중이 없으신 분들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수급 대비해서 이제 변동이 좀 너무 확대돼 있을 때에는 얘는 좀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는 걸로도 기준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SM도 12만 원 근처로 자꾸 올라오는데 좀 버거움이 좀 연출이 된다면 1% 기준에 얘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익 실현된 이후의 흐름은 이쪽으로 좀 볼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 거래가 실리지 않는 범위에서 자꾸 이제 변동성이 출렁출렁거려서 좀 아쉬운데 23만 4,500원까지 올라왔다 또 미끄러졌어요. 얘도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자 결론 에코프로 BM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편입 설정 범위 가죽한다. 네. 그렇게 하고 차트 기준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분봉 차트도 뭐 오늘 나쁘지 않고 뭐 고점에서 그렇게 차익 실현할 만큼 변동이 크게 확대돼서 미끄러지는 흐름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장악형 또 장악형 그죠? 장악형 기준에 앞전 고점 넘겼고 또 13만 5천 원 요 정도부터 뭐 개별 기준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었고 문자는 조금 늦게 나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수정 주가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권리락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수정 주가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1월달 앞부분에선 여기만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과연 여기도 넘길까요 기준에?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여기서 놓고 보실 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의 추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누적 수급이죠. 누적 수급이 들어오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위치다. 7월달 하반기 그 당시 기준에 이슈 불거치고
변동이 나왔던 기준인데 15만 수정주가 기준에 15만 6,600원 요 범위를 넘길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몸통으로는 벌써 이미 넘긴 흐름이 되고요. 몸통으로는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이제 수급 범위만 좀 확인하면 되는 위치. 여기가 시가가 13만 5천원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캔들 부분의 중요성 부분, 그다음에 수급 부분의 중요성 부분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속 출회가 되네요. 출회되면서 미끄러져서 여기도 조금 버거운 상태인데 일단은 에코프로나 SM 쪽의 차익 실현 여부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BM 쪽을 오히려 더 들여다보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 기준에서는 이렇게 캔들 기준에서는 이제 이다운 연구원이 이 교육을 마저 다 해드리겠죠. 요 캔들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일단 잡고 그 다음 범위에 묶어서 놓고 보는 삼선전환도의 활용 범위까지로 해서 거래가 수반되고 추가적인 강세가 연출이 된 이 흐름을 아우러서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 그 다음에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는 중립범위 신뢰도가 낮다,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우러서 감싸 안고 돌리는 흐름의 기준. 그래서 거래가 이제 터진 요 기준. 저 위쪽까지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거래가 이제 계속 수반될 것이냐, 수반이 되어 준다면 편입 설정 범위를 그대로 다 인정해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준에 이미 월요일 날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고 지금 뭐 프로그램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주가 형성 범위에서의 프로그램은 뭐 이미 다 형성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앞전 부분을 거래만 저 정도 실려지게 된다면 월요일 날 벌써 이미 터졌어요. 거래는 요 위치까지 계속 볼 수 있다. 테슬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열려 있어요. 고점 대비 70% 밀린 상태에서 되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 대비 많이 울리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에코프로 BM의 주봉의 기준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정을 잡습니다. 주봉이죠. 그리고 일봉 월봉도 다 긍정적이에요. 일봉 월봉도 그렇게 해서 일봉 기준의 흐름도 샛별형 이후의 기준으로 설명을 다 드렸었고요. 샛별형의 기준 수급이 뒷받침되고 거래가 터진 거죠. 샛별형 여기도 그림을 그릴게요. 빠르게. 샛별형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혔다면은 그러니까 캔들 편입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뭐 이런 기준이 다 편입 기준이 되죠. 요 라인, 요 정도의 기준이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갭이 발생돼 있어요. 갭이 나온 요 시점, 갭이 나오고 이탈되지 않는 저 흐름 속에서의 시점. 얘도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뭐 충분히 다 발생될 수 있는 위치였고, 그다음 장악형의 기준의 요 시점. 장악형의 기준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의 기준에서 역시나 장악형의 기준에 이 흐름 저 윗꼬리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캔들 하나만 제대로 배우셔도 충분한, 또 갭에 대해서만 배우셔도 충분한 매수 위치. 거기에 또 수급 기준의 교육만 받으셨어도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최소 손바뀜이겠죠. 최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들
기관들 추가 매수가 더 형성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요일 날 갭을 메꾸지 않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기준이었고 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기준에서도 갭, 거래가 수반된 갭이죠. 여기서도 갭. 그러니까 갭의 강도가 돌파 갭,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급진 갭, 이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의 기준을 뭐 이 정도 위치라면은 최소 여기까지를 볼 수 있겠죠. 의미 있는 저점 부분을 최소. 그렇게 되면은 요 범위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기준 잡으면 11만 원에서부터 요 흐름까지니까 13만 원, 2만 원, 그러면은 15만 천 원, 15만 원대 초반. 어쨌건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목표주가 설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가급적이면 일본 기준에서도 추가적인 거래가 터져준다면 다음 거래일에, 그죠? 그리고 오늘도 당장에 거래가 수반되어 준다면, 오늘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준다면 아니라 거래는 이제 수반되어져 있고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매수 강도가 살아나 준다면, 그렇다면 오늘 기준에서도 갭 목표 주가를 넘길 수 있죠. 요 그림을 그냥 별도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해석을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만 갭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서 요렇게도 하나 자를게요. 이렇게도 하나 자르고,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월봉. 월봉 기준에서도 20년 이후의 월봉을 다 보여드렸는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죠. 요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요 기준. 이게 뭡니까? 그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몸통은 다 넘겼다라고 해석을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수급 강도라면은 당연히 이 고점 넘길 수 있는 15만 6,600원 넘길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이 기준의 설정 범위를 놓치느냐, 충분히 4대 천원 캔들 배우셔서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신뢰도가 없으니까 따라 하시지 않은 것이 기준이 되죠.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 지금 이 수급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1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매수 강도를 줬을 때 1월 이후 기준에 1월 이후의 기준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아쉽게도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데, 아이고, 예 설명드리다가 일단은 에코프로 쪽에 차익 실현을 1% 밀리면 좀 고민을 해보자 했는데 다시 하여간에 보죠 뭐. 그리고 수급 범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라도 차익 실현을 좀 단행해 놨으면은 BM 쪽의 부담이 제한적일 텐데, 하여간 뭐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1월 2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2월 10일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쌍끌이 매수 최상위 종목 기준을 놓고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아마 외끌인 것 같아요. 외끌이. 기관 쪽이 매도가 계속 있었나 봅니다. 아이고 얘는 에코프로구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BM 쪽으로 볼까요? BM 쪽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기관 쪽은 좀 매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1월 이후로만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이때 언제 1월 6일이죠. 1월 6일.
이렇게 해서 누적적인 수급이 280만 주.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주식 수가 9,700만 주니까 거의 뭐 3%에 달하는 물량이 연기금 등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간 쪽의 기준이 그 9일까지 기준으로 잡으면 순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9일까지만 기준 잡아서 기간 쪽도 이제 매수가 들어와 있을 때 쌍끌이의 기준에 수급 범위도 놓고 보고 얘도 놓고 보고 그렇게 해서 기타 법인까지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좀 아쉽네요. 조금 전에 문자를 잡아놨어야 되는데 일단 하여간에 01월 06일부터 23년 02월 10일까지의 매집. 그리고 어차피 파일 크기 넘어간 거 뭐 길게 녹화를 뜨고 그러고 나서 개별 종목 개별 회원님들 포트폴리오 전략 AS 전략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이 이제 높아졌어요. 매도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높아졌는데 그렇다 해도 뭐 그런 부담스럽지 않은 지금의 추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매집 단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범위가 요거를 9일까지로 하면은 에코프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기간 쪽에 이제 매도 우위가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에코프로 BM 쪽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 4위인데 여기엔 지금 IT와 2차전지 기준이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어요. IT와 2차전지가 또 우리가 그 주력으로 잡는 자동차까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DB하이텍까지도 다 그죠? IT, 2차전지, 자동차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9일까지의 쌍끌이 매수의 기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급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보여드린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어제 LG전자 올려드린 PPT 그 뒷부분 다 활용하시고 LG전자 PPT 뒷부분 다 활용하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쪽의 PPT도 만들어 주시는데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그걸 잡아주셔야 돼. 에코프로 BM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컨센서스 부분을 오늘 날짜로 에코프로 BM, SM 전부 오늘 날짜로 다들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일단은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SM은 제가 주말에 그거 바꿔놓은 거예요. 날짜만 수정해 놓으면 돼요. 에코프로는 주말에 바꿔놓은 거랑 날짜만 수정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BM 쪽에 지금 많이 눌려져 있는데 여전히 이제 편입 관점 기준 그러면 수급 보여드렸고 차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 시장에서의 누적 수급 범위까지 다 보여드렸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는 아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건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를 더 잡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일단 전략 문구 부분 작년 7월 이후에 설정을 잡아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을 올려놔 드릴게요. 일단은 2023년 02월 13일의 기준이고 10시 뭐 40분으로 밑에 거 다
해놓으면 10시 40분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매집에 대한 기준이나 이 부분을 에코프로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거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2월 7일 날 에코프로를 잡아놓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이거를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갭에 대한 거 매집에 대한 거 교육 자료 싹 다 올려놔 주세요. 그게 에코프로나 SM에 보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어이구 이건 너무 많이 눌리는데, 프로그램 쪽은 유지되면서 많이 눌립니다. 상관없어요. 이건 비중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 쪽의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이따 이제 가격 반발력 나올 때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리는데,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는 뭐 어렵게 또 차익 실현하실 필요 없어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쪽의 기준에서 오늘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1.5% 19만 6천 원 넘겨놓으면은, 넘긴 상태에서 다시 눌린다라고 한다면 19만 6천 원, 그러니까 1.5%.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1%, 2%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놓쳤으니까 1.5% 정도에서 그때부터 차익 실현 좀 단행해도 뭐 나쁘진 않겠다, 무난하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에코프로 BM 쪽의 전략 부분도, 텍스 전략 부분도 잡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눌리면은 눌릴 때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에 그렇게 뭐 축소되지 않으면 추가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그런 기준을 좀 찾겠습니다. 시장 지수가 1.15까지 무너져요. 그 IT에서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데요. LG전자나 하이닉스 쪽의 자체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연동돼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데 좀 국내 주식이 저렇게까지 미끄러질 이유 자체는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인데, 좀 과도하게 미끄러지는데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차트 보면서 다시금 일봉 주봉에 조금 전에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던 목표 주가 그 기준점 주봉하고 일봉 기준에서 아까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했었죠. 일봉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요자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때의 종가의 기준, 이때 종가의 기준이 13만 700원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당겨서 볼게요. 13만 700원. 그리고 기준 가격을 여기서 좀 설정을 찾겠습니다. 주봉 기준, 일봉 기준에 급증갭이 되겠죠. 일봉 기준의 급증갭 기준에서 상당 기준 가격이 13만 700원. 아이고. 여기가 13만 700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날짜가 2월 9일이 됩니다. 2월 9일. 230209 종가 기준. 그다음에 하단의 기준 가격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 여기 갭이 발생된 요 기준을 하방의 기준 가격으로 설정을 합니다. 요 가격이 종가가 19만 200원. 이 정도로 뭐 설정을 잡죠. 그렇게 해서 요 날의 그 종가 부분이 2월 1일입니다. 23년 02월 01일. 이날 부분의 종가 부분을
의미 있는 저점으로 전체 추세에서의 저점으로 19만 200원. 10만 9,200원 죄송합니다. 10만 9,200원. 그렇게 설정이 되면은 1차 목표 주가 변동폭에 대한 기준점 설정을 했을 때 13만 700원 마이너스 10만 9,200원 해주면 계산기로 할게요. 저도 이제 머리가 안 돼요. 13만 700원 마이너스 10만 9,200원 해주면은 21,500원이 남아요. 21,500원. 21,500원을 얼마에다 플러스 해줘요? 13만 700원에 플러스를 해줍니다. 21,500원을. 그러면 플러스 13만 700원 해주면 15만 2,200원이 일단은 목표주가. 15만 2,200원. 이왕이면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유입되면 아주 자신감 있게 거보십시오. 뭐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쪽에서 아이고 에코프로를 지워버렸네. 이건 바보. 에코프로 너무 들어가 있어. 저장 안함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쪽 둘 다 왜 에코프로로 돼 있지? BM 쪽을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에코프로 BM. 잠시만요. 에코프로를 지금 계속 갖고 와 있었구나. 에코프로 BM을 갖고 올게요. 그때도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로 잘못 넣어놨었네요. 에코프로 BM 23년 02월 13일의 기준 그렇게 해놓고 에코프로 BM의 전략 요 기준에서 갭에 대한 설정 범위 이렇게. 그리고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도 좀 잡아내야 되는데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가 잠시만요. SM에 있으려나요? LG전자에도 있을 거고 SM에도 있을 건데 여기 있습니다. 목표주가 설정 범위 갭에 대한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 위주로 현재로서는 오늘 종가 기준까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된 거고 이걸 좀 이렇게 붙여 놓을까요? 좁으니까 공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찌 됐든 일단 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좀 가지고 갈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23년 01월 06일부터 쌍끌이 매수의 기준은 23년 02월 09일까지의 쌍끌이 매집의 기준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같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에코프로 BM도 다시금 조금씩 돌려놓고 있어요. 지수가 원체 이제 과도하게 미끄러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매집의 규모 부분을 보겠습니다. 1월 6일부터 쌍끌이 매수의 기준 9일까지 기준에 얼마를 샀죠? 순매매 수량으로는 255만 주 정도. 쌍끌이 매수 기준에 255만 주 정도. 그렇게 돼 있고 매수 평균 매수 가격 규모 이 부분은 얼마 정도 돼 있어요? 2,980억 정도 돼 있네, 그죠? 2,980억 약 2,980억
80억 원. 그렇게 해서 규모는 4위. 예, 조금 전에 몇이었어요? 4위.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현대차, 에코프로. 전체 시장에서 4위.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지분율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 봅니다. 그렇게 해서 255만 주 나누기 9,780만 주니까 9,800만 주라고 치고 2.6%, 61%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2.61%의 기준에 이제 요거는 이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지 않고 밑에 기준에 23년부터 10일까지 기준에 외국인 매집 규모.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외거리가 됐어요. 그 기관들이 좀 빠져나가서 외국인 매집. 그렇게 해서 그 매집 규모가 주식수로 266만 주. 266만 주 나누기 266만 주 나누기 9,800만 주 해주면 2.71, 약 2.71. 이 정도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2.5%에서 5% 수준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30%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매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위주에서 얼마? 11만 3천 원, 11만 3,700원, 3,800원, 11만 3,800원, 800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더 들어와야죠. 그래서 11만 3,800원 곱하기 120%면은 13만 6천 원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죠? 6,500원, 13만 6,500원. 그리고 30%의 기준 잡으면 11만 3,800원 곱하기 30% 해주면 14만 8,000원. 이 정도. 수급이 더 들어오고 이제 매수 단가가 더 올라가면, 오늘 매수 단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제 좀 더 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기준하고 갭에 대한 기준은 에코프로하고 SM 기준에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PPT를 꺼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SM 기준에서 PPT, 그 다음에 SM 기준의 PPT.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에서도 PPT. 전부 다운 받아가지고 같이 보고 기준을 잡죠. 금양은 수급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가격 반발력이 조금 나오네요. 거래가 일단 터져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든 일단은 편입 설정 범위가 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자, LG전자 부분에 PT 파일을 제가 잘못 넣어놨네요. 전일 야간 기준에. 아쉽게도 그 뒷부분의 내용들이 뭐 나중에 우리 직원분들 기준에서 잡아드린 건데 나중에 다시 보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매집이나 그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에코프로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교육 자료 보여드릴 거고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교육을 계속 해드렸죠. 이 부분은 이제 그 홈페이지 내에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요 자료 부분이에요. 그리고 매집에 대한 부분은 LG전자의 매집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시죠. 이 부분이 이제 매집에 대한 자료입니다. 요거 교육 자료 에코프로 BM 기준 잡아주실 때 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2.5에서 5%까지는 20에서 30%를 들어 올려야 된다. 2008년도 도수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 그만큼 일정 범위 이제 검증이 돼 있는 내용이니까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이제 매직 계산기 설정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는데 종목 하나를 보더라도 뭐 계산을 좀 잘 해보고 대처를 하면 되니까 지금 시간 요 시간 기준으로 잡을게요. 10시 42분 기준에 10시 42분 기준 23년 02월 13일 10시 42분 그렇게 해서 현재가가 매직 계산기 기준에 13만 9,900원 플러스 5.43 너무 빨리 매도했어요? 옥돌정 선생님 어느 거를요? 200만 주가 넘게 터지면서 거래대금 우리나라 현재 조금 전에 이제 1위였고 지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거래대금 부분은 3천억을 넘겼습니다.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뭐 이 상태라면은 5천억 이상 무조건 넘기는 거고 주춤거리다 할지라도 그리고 종목 수급 범위를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부분의 최상위 거래대금 2위 삼성전자 밀렸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는 여전히 1위 SM의 2위입니다. 그래서 10시 지금 45분 기준에 거래대금 2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가장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고점 기준이 14만 2,500원 500원 요 기준이 7.39%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잖아요 지금 그죠? 이 등락 범위가 이제 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편입 관점인데 만약에 이제 저점 물량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들여다본 거니까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오전장이기 때문에 1% 차익 실현하시고 2%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재편입 기준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점의 기준에 이 부분을 이제 재돌파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10% 미만이기 때문에 편입 기준 설정 잡으실 수 있겠고요. 오늘의 기준은 이제 저가 기준의 3분의 1, 2분의 1 기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분의 1 지점이 13만 8,5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13만 6,450원이니까 5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은 이미 앞부분에 대량 거래가 이렇게 계속 터져 있어요. 390만 주 뭐 이렇게. 그러면 이 거래량의 70% 그러니까 대략 300만 주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었고 오늘은 뭐 그 거래량도 훌쩍 넘기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돼 있는 거니까 따라 붙더라도 부담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전략 올려드릴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뭐 오늘은 전일 대비해서 놓고 보세요. 어차피 이제 신규 가입자가 있으신가요? 어찌됐건 뭐 신규 가입자가 있으시더라도 뭐 편입 설정 범위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없습니다. 편입하고 나서의 흐름에 그래서 홈페이지 이게 뭐 외부에 오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오픈된다고 치면 그리고 또 우리 그 정의원님들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리면 VIP, VVIP 회원님들은 강연에 꼭 오셔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강연에서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종목 설정 방법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 오늘 아침 이제 그 공략주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종목군들이 다 대형주 위주란 말이에요. 대형주 위주인데 그 종목을 어떤 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느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 두 번째 기준은 소형주는 설정이 안 잡히냐 했을 때 SM CNC 같은 경우에도 설정이 잡혀요. SM CNC 같은 경우도
그 4,800원 시초가에서부터 5,400원까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SMCNC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에 3,500만 주 터지고 상한가 안착이 됐잖아요. 그럼 그 거래량이 그대로 터져야 돼 일단은. 어? 상한가가 아니라면은 그 상한가 아닌 거래량의 80% 수준을 잡지만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거래량에 다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3,500만 주라든가 이런 설정 범위. 그리고 이게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있는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4%예요. 4%에 밀리지 않고 부담도 덜 했고 갭상승이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동거래량의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변동거래량 오늘 그 SMCNC 변동거래량을 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별로 그렇게 해서 마감 때는 한꺼번에 다 보는 거고 시간별로 따로 별도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10시 뭐 9시 10분, 9시 반, 10시 뭐 이런 식으로 쭉 잘라주시면 그걸 이제 제가 활용해서 기준을 잡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변동거래량 부분을 보시면 당일 거래량으로 보셔야 되나? 일단은 당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거래량 부분에 다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3,500만 주, 뭐 4천만 주를 잡을까요? 4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개장 초에 일단은 시초가부터 해서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양봉이잖아요. 일단은 양봉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9시 10분, 9시 반, 10시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 건데 9시 10분에 이미 갭상승 4%니까 거래량 보면 4천만 주 기준 대비해서 10% 400만 주는 뭐 터졌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고 잡아서 늘리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자, 그럼 전체 거래량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 아이고 아까 열심히 당겨놨던 게 다 없어져 버렸네. 일단은 어찌됐든 이미 벌써 이제 4천만 주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 기준이 9시 10분에 4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냐 9시 반에 마찬가지로 20% 8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냐 그리고 10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나오겠죠. 9시 10분에 거래량이 400만 주가 터졌느냐 1300만 주입니다. 9시 20분 9시 30분까지 기준해서 800만 주면 되는데 일단 1300만 주 터져 있는 상태에서 꼬리 달고 내려온 거니까 안 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돌립니다. 그죠? 돌릴 때 기준에서 기준 거래량은 이미 터져 있으니까 돌릴 때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준의 기준 거래량이나 종목 설정 범위는 소형주에서도 다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위들을 다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강연회장 오시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종목 설정 방법을 이번에 오픈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 제 수식이 들어가는데 제 수식이 들어가면 3월 중순 이후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늦어도 3월 말까지. 근데 그거는 무료로 오픈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군들, SM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소형주들도 나오겠죠. SM, CNC나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의 기준에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그 수식을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 그리고 일단은 연장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이게 뭐 종목 오픈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규 가입하실 분들에 대한 혜택 그 범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연에 참여하셔서 그 수익 범위, 그 전략 범위 가져가시고 종목 검색기의 수식 범위까지 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지금 들으세요. 연구원분들 지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면은 듣고 계신다고 표시 좀 해주세요. 채팅방에 듣고 계시면 지금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듣고 계시면은
듣고 계신다고 답변 주세요. 지금 옆에서 알려주세요. 어? 뭐 전화를 받고 있거나 걸고 있으면 전화를 받고 있거나 걸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어? 누구든 오케이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 아이디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그 식사는 일단 18만 원이에요. 일단은 뭐 식사 부분은 18만 원짜리고, 그리고 요거 표작업 좀 해주세요. 요거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방 때문에 그러는데, 방이 지금 도저히 없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30만 원 전후에 방을 잡아드렸어요. 작년에는. 근데 지금 방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페어몬트 방이에요. 페어몬트 방. 그 콘네드 쪽이 요거랑 동급이 지금 90만 원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동급이 50만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네드에 50만 원대 방도 지금 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몰라요. 토요일까지는 이제 연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페어몬트는 바로 옆이에요. 걸어가셔도 되는데, 걸어가시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바로 앞이니까 모셔다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페어몬트에서 이제 숙박을 하시는 경우, 그럼 요 가격으로 이제 결제를 해주시면, 요 가격으로 결제를 해주시면 제가 요 가격으로 제 사비를 털어서 요 가격으로 이제 방을 잡아드릴 테니까. 스위트 방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쪽 멤버십 라운지를 쓰실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식이나 간단한 이제 뭐 다과나 또 야간 시간에도 뭐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 야간에는 뭐 강연회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 방은 뭐 굉장히 좀 큰 방이죠. 그 사이즈가 2배예요. 요 방의 사이즈 2배입니다. 82평방미터. 평수로는 몇 평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요 방은 큰 방이에요. 이쪽에 그 별도의 쇼파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방으로 만약에 끊으신다면은 저희가 이 방으로 업을 해드리고, 요거는 이제 호텔 측하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제가 사비를 털어서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너무 이건 좀 과하다, 나는 이제 뭐 서울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요것도 방을 지금 빨리 잡아놓지 않으면은 코로나가 끝나서 행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방 자체가 지금 구하기가 조금 있긴 있는데 다 고가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꼭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종목별로는 지수가 과도하게 미끄러져서 좀 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나 차익 실현 놓쳤어요 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일 대비 어차피 올라와 있어요. 그죠? 전일 대비 상승이야. 근데 나 고점 놓쳤어. 그 정도로 매매가 원활해지시면 돼요. 그냥 막 흥분해서 막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개념보다도 한번 움직이고 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이 50만 주 막 이렇게 들어오다가 30만 주 이렇게 들어오다가 8천 주뿐이 안 들어오고 2만 주뿐이 안 들어왔는데 5.96까지 올라갔다. 좀 과도하지 않아? 그렇게 했을 때 밀리면, 양봉이면 안 팔죠. 밀리면 그때 돼서 이제 조금 기준을 잡는 뭐 그런 식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쪽은 일본하고 호주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예 영향 없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9시 반 되면은 뭐 중국 증시도 보고 하는데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홍콩도 영향을 안 받는 중국 증시를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거나 하면은 문자 발송을 해드릴게요. SM도 뭐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봐야 고점 대비 1.2% 3% 밀려 있어요. 전일 대비 상승이잖아요. 근데 뭐 억지로 잘라내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뭐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매수사인 이제 강도 있게 좀 잡아드렸는데, 금양의 경우도 안타깝게 지금 카카오뱅크는 미끄러졌어요. 죄송스럽지만 카카오뱅크페이는 매도 사인을 내겠습니다. 계속 뭐 가져가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편입하신 분들도 비중도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버거운 기준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리를 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게요. 매직 계산기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현재가 26,000원이 이탈이 됐어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탈됐으니까 이탈된 기준에서 일단 설정을 잡고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고 현재가 26,000원 손절 기준가 하회 100% 보유 비중 100% 매도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 기준가 개장초 저점 하회 기준가 개장초 저점 하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도 안타깝지만 58,000 개장 초의 저점이 58,000 아까 여기서 봐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에서 그때 기준에 58,900원 저점이 이탈이 됐어요. 일단은 그래서 현재가가 58,600원인데 좀 아쉽지만 다시 재편입할 때 거래 터지고 움직이면 이제 그때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지만은 순저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전체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LG전자 이제 저점 대비해서 1% 돌렸는데 문자 발송을 할게요. LG전자하고 지금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시장의 연동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정받은 상태에서 돌리는 기준에 문자 발송 범위를 설정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세요. 손절 범위 현재가로 해서 캡처해서 자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 또 추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압축해서 올리면 또 시간 걸립니다. 일단 압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